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을 둘러싼 핵심 배경으로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로시 총장이 한 보고 중에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HEU 논란은 미국이 해당 발언을 민감 정보 유출로 보고 대북 정보 제공을 일부 제한했다는 보도로 시작됐습니다. 정 장관은 이미 공개된 자료를 활용한 설명이라고 반박했고, 이미 수십 차례 보도되고 공개된 공개 자료를 사용해서 정책을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밀 유출이라는 전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공방의 이면에는 외교 안보 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주파는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 국방을 강조하며 대북 접근의 유연성을 중시하는 반면, 동맹파는 한미 공조와 대북 억지력을 우선시하며 정책의 신중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같은 노선 차이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안보실과 외교 국방 라인은 동맹 중심 접근을, 통일부와 정보 라인은 남북관계 복원을 중시하며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긴장이 반복돼 왔습니다. 특히 평화적 두 국가론, 한미 공조회의 불참 등 주요 사안마다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고, 이번 구성 핵시설 발언 논란 역시 그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현재 한미 간 정보 공유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발언 논란을 넘어 정부 내부 노선 경쟁이 표면화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진상 파악이 자주파와 동맹파 간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영변과 강선 외에 구성을 언급하면서 때 아닌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기밀을 누설했다며 미국이 이를 문제 삼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고, 정 장관은 이에 맞서 이미 수십 차례 보도되고 공개된 자료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쉬 가라앉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정 장관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의 홍기원 민주당 의원, 이경렬 전 앙골라 대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경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장 김창현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사태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먼저 어느 분? 세 분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6일 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이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외통위원이고 정동영 장관이 그 발언을 할 때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 네네. 얘기를 다 들었었는데 네. 사실 그 발언에 대해서 현장에서 놀라거나 새롭다거나 반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당조차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미 정동영 장관은 작년 7월에 인사청문회 때 이번에 한 발언과 똑같은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네. 예, 구성을 명확하게 언급을 했었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인사청문회 때 발언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구성이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3월 6일 날 외통위 때 발언한 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거기에 구성실을 언급한 걸로 처음으로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아마 미국 측이 이거를 좀 새롭게 빌미를 삼아서 정보 제안을 한 것 같고, 또 사실 정보 공유나 정보 제한 자체가 대비인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게 언론에 보도됐으니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첫째는 정동영 장관이 그 발언을 한 게 네. 새로운 발언이 아니고 또 기존에 2016년서부터 미국의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나온 그러한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정동영 장관이 발언한 거거든요. 네네. 그게 하나 문제 되는 거. 또 하나는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는 사실 자체도 대입인데 그게 외부로 이렇게 공개가 돼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문제인 거죠. 일단 정동영 장관의 당시 외통위 전체의 발언 잠시 다시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약 16kg의 플루토늄을 꺼낸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적에게 알린 것이야말로 이적 행위 중 이적 행위입니다. 한미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일단 정리를 하자면 영변과 강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이제 핵 소재지인데 구성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일종의 지금 전체회의에 당시 참석하셨던 우리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은 물론 야당도 이를 문제 삼고 뭐 이상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언론이 이걸 보도를 하면서 문제가 커졌고 또 거기에 미국이 미국 정보 당국이 우리에게 공유하던 그 정보를 제한을 하면서 한미 간의 균열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이 되면서 지금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나서면서 이러한 미국 정보 당국이 우리에게 이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까지 어떻게 지금 연결됐는지 이어졌는지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자주파와 동맹파의 균열, 갈등 이로 인한 것 아니냐. 이게 주된 해석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숙미주의자들, 미국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비단 정동영 장관 길들이기뿐만 아니라 정권을 흔들려는 시도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 장관의 어떤 진보적인 행보, 대북 유화적인 발언 등등 여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면서 동시에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소위 자주적인 그 행보들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려는 시도다. 예컨대 3월 11일 날 10날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무기 차출 관련해서 우리가 반대하고 있다는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4월 2일 날 미국 상원의원 4명 왔을 때 우리 방위는 우리가 하겠다. 전자권 빨리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발언도 하셨고 4월 10일 날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숙미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또 미국의 입장에서 특히 그 이스라엘 비판 발언은 제가 볼 때 그 로미오 앞에서 줄리엣 뺨을 때린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김창현 원장님. 예. 원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뭐 앞에서 두 분이 너무 맞는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인데요. 사실 이 동맹파 자주파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동맹파라는 표현에 역시 맞는 워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 안에 한미동맹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럼요. 한미동맹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미국의 이해를 잘 대변하려는 사람들과 좀 자주국방과 남북관계를 좀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워딩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번에 부닥친 문제가 지금 단순치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성에 무슨 좌표를 찍어서 발표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밀이 아니라는 소리죠. 네네. 근데 기밀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원심분리가 뭐 얼마나 있다 이런 것도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문제 삼는 자체가 아까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고 네네. 그 의도는 미국이 보여준 의도는 너무 당연한 거죠. 앞에서 우리 앙골라 대사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셔서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고요. 네네. 이것을 언론에 흘리면서 이 문제를 불거지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부 안에 있다라는 것이 제일 사실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 의원님 들으셨죠?
네. 지금 앞선 두 분은 지금은 일단 뭐 지금 흔히 다들 부르는 대로 자주파, 동맹파로 불러보죠. 자주파에는 뭐 아무래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종석 국정원장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동맹파에는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 이렇게 포진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러한 균열, 서로에 대한 견제, 갈등 이 차원으로 지금 두 분은 해석을 하셨는데. 일단 이제 대통령께서 낸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먼저 지금의 논란이 미국이 제공한 기밀 정보를 정도영 장관이 누설한 것처럼 때문에 또 미국에서 정보를 제안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거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정도영 장관이 작년 인사청문회 때 똑같은 발언을 했다는 얘기는 장관 되기 전에 이미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발언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팩트가 아니다는 걸 강조한 거고 또 대통령께서 이제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마도 왜 이런 게 대외적으로 공개가 돼서 한미 간에 큰 문제가 맞습니다.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부각이 네. 되어 있느냐 하는 네. 문제의식을 지적한 거로 보입니다. 네네.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우리 김창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구성의 핵 시설 이거는 정말 기밀이 전혀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그걸 가지고 왜 문제를 삼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최초로 보도된 게 제가 찾아보니까 4월 17일자 동아일보예요. 맞습니다. 근데 출처를 한미 소식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관계자가 최초에 이 정보를 언론에 얘기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정부 관계자가 먼저 얘기한 걸로 단정하고 정부 내부에 균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성급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정동영 장관과 다른 외교 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과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해서 인식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동영 장관은 본인이 과거 노무현 정권 때 통일부 장관이자 NSC 의장으로서 맞습니다.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래서 많은 성과를 이뤘는데 성공단의 주역이었죠.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기존의 외교안보 라인과 조금 다른 목소리가 있는 건 맞지만 그게 우리 내부의 큰 균열인 양 생각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힘의 균형은 어떻습니까? 자주파, 동맹파 원장님. 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니 뭐 요번 언론에 흘린 것이 소위 말하는 동맹파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미루어 과학적인 합리적 의심 뭐 이런 것이지 사실 다들 구체적으로 그렇게 추정은 합니다. 네. 예, 드러나 있는 건 없으니까요. 네. 다만 그렇게 추정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그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죠. 네네. 이 축소 또는 유해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히 민감하게 많이 부닥쳐온 게 사실이고요. NSC 안에서. 네네. 두 번째는 가장 아픈 건데요.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문제인데 대통령은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걸 몇 차례나 지적했잖아요.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하자고. 네네. 아직까지도 안 돼 있어요. 대통령 지시가 먹히질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미국과 세게 부닥친 그 정동영 장관의 DMZ 평화적 이용행한 법률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주한 미군 사령관 브론슨 직접 나와서 약 이례적으로 이 문제 우리 한국의 주권을 침해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 방식도 안보실과 이 통일부가 전혀 달랐고요. 네 번째는 최근에 민간기를 둘러싼 대통령의 유감 표명 문제도 이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갖고 논쟁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무인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김민석 총리의 방미, 뭐 트럼프 접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사실상의 안보실에서는 이 문제를 다 동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전혀 몰랐던 일들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미 대북 정책 협의체 만들자고 할 때도 엄청나게 갈등이 서로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의중에 반대하는 안보실이 있다라는 느낌을 갖는데 사실상 지난 시기에 이 안보실에서 했던 그 안보실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올 2월 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부에 갈등이 있고 아마추어리즘들이 설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네네. 저는 그것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 원장님 말씀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이고요. 저는, 요번 사건을 자주파 대 숙미파의 갈등의 표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주파 대 숙미파의 그 갈등은 항상 있어 왔었던 거예요. 아니, 노선에서 그런데, 이견이 있고 예. 거기에서 대통령이 정확하게 균형 감각을 찾아서 그렇습니다. 판단을 하면 좋죠, 오히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때 과거에 이미 다 나온 얘기 가지고 이때 문제가 터졌느냐 그 측면을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숙미파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민감하지도 않은 정보를 노출했다고 위기를 조장하면서 한미 동맹의 균열이라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 정 장관의 여러 발언과 행보,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의 그 진보적인 어떤 행보들 이걸 보면서 미국도 그렇고 또 우리 숙미파들이 볼 때 이걸 가만히 놔둬서는 한미 동맹이 영영 깨져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의 최후의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형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갈등이 표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있어 왔던 것인데 요 기회를 잡아서 한번 손을 보려고 하는 저희를 드러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격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대사님이나 우리 원장님은 너무 이걸 굉장히 크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통일부와 네. 외교부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럼요, 다르죠. 통일부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평화 통일을 이루자는 일을 하는 곳이고, 이제 외교부는 아무래도 외교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고,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과의 동맹 문제이기 때문에 방점을 두는 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거를 충분히 용인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 안보실이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거는 대통령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챙기고 또 그립이 강한 분입니다. 이견이 있다는 거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그거를 대통령의 뜻을 안보실이 무시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동맹파 사람들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다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시하면 따르겠죠. 다만 그 지시 사항이 내려오기 전까지 상황을 한미 동맹의 입장에서 미국의 이익의 관점에서만 계속 보면서 문제를 그렇게 포장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동맹파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이제 전제하고. 네네. 미국과의 그런 동맹 관계 또는 미국의 뜻을 좀 더 존중하자는 그런 뜻을 가진 분들도 계신데 그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상에 또는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푸는데 좀 더 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이익을 위한 거다. 민감하지 않은 정보를 민감하다고 포장을 했고 두 번째 미국이 항의를 했다. 이렇게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항의한 적이 없다. 국방부에서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 핵심은 지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우리 헌법 위에 올려놓는 그러한 입장. 한미 동맹은 국익의 수단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국가의 목표인 양 과장해서 우리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평가해 볼 때 숙미주의자들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모든 논란에
전제가 정도영 장관이 미국이 제공한 기밀 정보를 활용해서 그거를 대외적으로 누설했다 하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주장이죠, 전제가 주장. 아닌 거고 네. 또 하나는 잘못되었다. 미국이 항의했다 뭐라고 얘기했다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정부의 출처가 우리 정부 관계자인지 아니면은 미국 쪽인지 이런 것도 아직은 불확실한 바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위 말하는 그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흘렸다든지 이렇게 전제하는 것도 아직은 좀 섣부른 상황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한미 동맹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그렇죠. 한미 동맹의 이 엄혹한 이 현실 속에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미국 측의 이의 입장을 좀 더 대변하느냐 아니면 우리 측의 입장을 좀 더 대변하느냐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국무부와 국방부 입장이 각각 다르듯이 우리 또한 뭐 일종의 자주파 동맹패가 있는데 대통령의 흐름 그 약간 스탠스의 변화를 보면 좀 더 자주파의 무게가 실리는 쪽으로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드러난 것만 보면 처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두 국가 얘기해서 이제 문매를 좀 맞았고 그다음에 이 무인기 사태가 발생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분명히 안보실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남북 간의 이 닫혀진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겠다. 그런 신념하에 직접 유감을 표명을 했고 그다음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즉흥적 발언으로 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만 이 보편적 인권 사실상 이스라엘을 겨냥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겨냥했다면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상 트럼프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노선이 계속해서 전작권 환수부터 모든 것이 겹쳐진다면 자주파가 좀 더 힘을 실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만 핵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고요. 거기다 우린 당사자인 거죠. 예. 그리고 그 현재 북한에 대한 그 유엔의 그 제재가 사실상 이제 유명무실해졌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대하는 관계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정도영 장관이 이번에 이 외통이나 또는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현재 북한 내에서 계속 핵 농축이 더 심화되고 있고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먼저 중단시켜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야 그게 중단되지 않겠냐 하는 관점인 거고 아마 대통령도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 저는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도 좀 자주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런 갈등의 어떤 폭발이 자주 일어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 한미 동맹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 국민들의 대다수들은 이제는 주한미군 철수한다라고 하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두 번째, 미국의 실체를 지난해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란 전쟁이 이르기까지 미국의 실태를 상당히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만 매달려서 우리가 그 국가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은 그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팩트도 지금 알아가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사태도 재조명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사태들은 자주 일어나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인식의 지평이 넓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예. 이 문제의 특징이 말이죠. 현재 미국과 우리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갈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것이 사실 안보실과 통일부로 압축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도리어. 안보실과 통일부로 압축돼서 나타나고 있다. 예, 왜냐하면 이 대통령의 의중이 통일부에 실려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제 똑똑하고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가장 소신대로 일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이 안보 외교 분야 같아요. 근데 이제 안보실이 아까 그 앞에서 잠깐 말씀들이 있었지만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이유는 말이죠. 네네. 그분들이 우리나라 안보는 미국과 입장이 일치돼서 움직여야지만이 안보가 지킨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 한 첫 번째 대북 정책 발표한 게 END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교류협력 정상화 비핵화. 이거 네. 정동영 장관은 펄쩍 뛰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핵화를 앞에 내세우는 순간부터 그 어떤 국가의 대화는 없다. 관계 개선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 한미동맹을 앞세우고 비핵화 담론 끄집어내서 가장 실패했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가장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현재의 안보실의 논리대로 가면 미국의 선의에 기대서 미국의 입만 바라보고 가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만약에 비핵화 문제를 풀어버리고 북과 함께 핵 보유국을 인정해주고 제재 풀고 평화 교섭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남북 관계가 풀리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전에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갔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그 무엇보다도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풀어갈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정동윤 장관이나 또는 국정원이나 이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좀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미국과 때로 낯을 붉히더라도 남북관계를 풀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좀 우리의 활동의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이 훨씬 좀 크게 작동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안보실은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저희 시각인 것이죠. 이러한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의원님. 어떠한 질문이냐면 지금 미국이 특히 트럼프 2기 들어서 상당히 이제 자국 이해만을 쫓다 보니 특히 그 이해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력 사용까지 동원되다 보니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히 신뢰가 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의 일극 체제는 더 이상 어디까지 과연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의문점이 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 바짓가랑만 붙잡고 형님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우리도 전략적인 이런 다변화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분단된 이 현실에서 자주파가 전체가 득세를 하게 되면 가령 한미 관세 협정 등 중요한 국면마다 미국과의 채널이 완전 닫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동시에 상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자주파, 동맹파 네.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네, 게 하나가 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한 각종의 그 대외 안보 정책상의 힘에 의한 그런 투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국제 질서의 변동이 있다. 그건 저도 인정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는 미국이 제공한 기밀을 정도영 장관이 누설해서 미국이 정보 제공을 제한했다. 하는 게 사실이 전제가 다 틀렸는데 네네. 정보 제공이 제한된 거는 사실이지만은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전체 한미 관계가 문제가 있는 양 또는 충돌이 심한 양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가는 것도 우리의 기존의 좀 고정관점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방부에서 이게 미국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한 그런 정도영 장관의 발언이 아니라는 걸 설명을 했고 미국 측도 이해를 했다고 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지금 한미 간의 교류나 뭐 협력이 별 문제가 없다고 대변인이 공식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이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거나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것처럼 막 논의를 확대시키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는데 제 동의를 하면서도 네. 기본적으로 자주파의 생각이 득세한다고 해서 한미 관계에 막히지 않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쉽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3,500억 달러 그 강제 투자하기로 돼 있습니다만 그런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 산업의 부흥, 한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조선 산업 마찬가지고요. 한국이 아쉬울 것보다는 미국이 한국 없으면 아쉬울 게 훨씬 많다. 그러니까 자주파가 득세하면 혹시 미국이 우리를 버릴까 봐 겁내시는 것보다는 미국이 혹시 우리가 그들을 버릴까 봐 겁내하는 그 포션이 훨씬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아니 사실 갈등이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게 뭐냐면
한미 관계는 갈등이 있어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4만 5천 명씩이나 미군이 있는데 왜 우리 이번에 군함도 안 보내고 안 도와주냐고 도리어 막 화를 내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듯이 이 국제 관계 속에서 나라와 나라 관계 속에서 갈등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불원수는 뭐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화를 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DMZ법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서로 간에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그 대목이 본질이죠. 이견이 네. 있을 수 있다. 이견을 넘어서 갈등까지도 오케이. 다만 네. 슬기롭게 풀어나가자. 예,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렇게 가려고 할 때에 정부 안에서 누가 지금 미국과 한없이 싸우기를 원하겠습니까? 소위 자주파라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하거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견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늘 어떻게 풀어왔냐면 요번과 같은 패턴은 정말 전통적인 패턴이에요. 누군가가 터뜨리고 그것을 보수 언론에 흘리고 흔들고 다시 보수 정당은 떠들고 그러면서 아이고 뭔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 해서 전부 다 입 다물게 만드는 이건 너무나도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써오던 수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제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그런 전통적인 수법을 통해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라면 저는 우리 내부에 그런 것을 의도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네네. 있다면 그건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네. 미국과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의 마찰이 있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지금 한미 관계 전반이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동맹 관계를 뭐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하는 정도로 얘기하기에는 이게 그렇게 대단히 큰 사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 측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다 그러고 또 2009년, 2018년에도 이런 정보 제공 제한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게 유사일에 처음 한미 간에 발생한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도 미국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100%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거를 완전히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네네. 다만 이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해결의 제일 핵심 당사자가 미국이거든요. NPT 체제를 규율하는 게 미국이고 또 실제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맞는 말씀이고요. 이 한미 관계에 균열이 있다고 그 진보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숙미파와 국힘에 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반박하는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한미 동맹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 동맹의 강화가 미국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는 식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한미 동맹은 우리의 국익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 그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인식의 지평을 넓히면서 한미 동맹을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적인 관계로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현 민주당 의원, 이경렬 전 앙골라 대사, 그리고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의 김창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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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